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함몰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함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안구함몰을 가지고 고생하신 분을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 함몰눈 환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국에서는 저한테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려서 어떻게 수술하는지 왜 생겼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겠죠. 이 안구함몰의 대부분 원인은 후천적으로 외상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죠. 그래서 과거에 누구한테 주먹을 맞았다, 아니면 넘어져서 눈 쪽에가 다쳤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화 파열 골절이 먼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쪽 그림과 같이 눈뼈가 있으면은 눈 안쪽 그리고 밑에 쪽이 부러지면서 눈이 들어가죠. 근데 이 안화파열 골절을 보통 대학병원에서 수술해서 인공뼈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눈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한 6개월, 1년, 조금 몇 년 더 지나다 보면 눈이 서서히 좀 꺼져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걸 예측을 해서 과교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마다 그건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실제 눈을 똑같이 맞춰놨는데 나중에 꺼지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다시 좀 꺼진 거를 올려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만큼 눈이 꺼진 거가 비대칭이면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후천적으로 되는 것은 외상에 의한 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원래 눈이 좀 꺼지신 분, 이제 이분과 같이 서양인처럼 원래 코는 좀 높고 눈은 쑥 꺼졌다 이래 버리면 양쪽을 같이 이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양쪽을 인공뼈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가 조직, 예를 들어서 뼈를 넣을 수도 있고 연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CT를 보고 적합한 이제 재료를 찾게 됩니다. 그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막으로 절개를 해서 눈 안쪽에도 인공뼈를 넣어주고 필요하다면 밑에도 인공뼈를 넣어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은 눈이 밑에 뼈가 사고로 꺼진 사람들은 다시 밑에 인공뼈를 넣으면 되지만은 안구가 있는데 밑에를 다시 너무 올려버리면은 여기가 삼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양옆으로 눈, 코 쪽과 이제 귀 쪽에만 넣어서 앞으로만 하지 밑에를 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와 옆을 같이 넣을 거냐, 아니면 양옆만 넣을 거냐, 눈 사이가 좁으니까 코 쪽만 넣을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분의 눈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눈이 꺼지신 분들은 굉장히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오히려 눈이 좀 나오기를 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돌출눈 수술도 하지만 눈이 꺼진 신부를 내는 수술도 하게 되죠. 일전에 외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눈이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한테 안구 돌출 수술을 받으셔서 눈을 적당하게 넣으셨는가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는 눈이 너무 꺼져 보여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미국에서 건너와서 수술을 받게 됐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인공뼈를 이제 결막을 통해서 양쪽에 집어넣고 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수술 후 완전히 붓이 다 빠진 결과는 없지만 그래도 눈이 꺼진 게 이런 식으로 눈이 나와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가셨었습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눈이 원래 꺼져서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돌출눈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같이 내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안구 함몰은 눈 나오는 정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눈을 내는 게 아니라 CT 모형을 회사에 의뢰해서 이런 식으로 두개골 모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수술이라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탐침을 두개골뼈에 딱 대면 차 내비게이션처럼 CT 화면에 내 탐침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어느 만큼 높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정확도를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과거에 사고로 인해서 광대뼈나 안화파열 골절로 인해서 뼈가 변형이 되어 있었었죠. 근데 수술을 해서 광대도 올리고 뼈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굉장히 눈이 꺼져서 양쪽이 심하게 비대칭이 생겼죠. 왜 그러냐면은 한쪽은 원래 안구 돌출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눈이 좀 나왔었는데 한쪽은 다치면서 눈이 너무 꺼져가지고 거의 한 7, 8mm 이상 그
돌출의 갭이 차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한쪽은 자기 뼈를 이용해서 올리고요. 반대쪽은 안구 돌출 교정 기술을 이용해서 안쪽 뼈와 밑에 뼈를 공간 확장을 시켜서 밀어넣은 수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끄집어내려고 하더라도 그 반대쪽 눈이 상대적으로 너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눈 비대칭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쪽의 눈높이를 맞추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만큼 있었던 분이 더 심해졌다가 나중에 수술 결과를 보시면 이만큼 심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만큼 올렸다. 아주 심한 케이스지만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이 남자분은 오른쪽하고 왼쪽이 돌출 정도가 차이가 났었고요. 똑같이 안구 함몰 교정술을 이용해서 인공뼈를 삽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후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분 사례도 여기 보시면은 외상성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한쪽만 안구 함몰 변형된 것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올린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선천적으로 눈이 양쪽이 꺼졌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인공뼈를 삽입해서 앞으로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안구 함몰은 외상을 당해서도, 그리고 선천적으로 원래 뼈가 꺼져 있던 분들도, 그리고 나중에 수술 후에 또 외상으로 인한 또 안구 꺼짐이 생기더라도 다 교정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안구 돌출 수술보다는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인공뼈를 삽입을 하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과 검사 등을 이용해서 시력이나 안압, 시야 같은 것을 확인을 하면서 같이 수술을 하면 좀 더 기능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뼈에 대한 염증도 우리가 무시 못하기 때문에 미리 수술 전에 림프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관리가, 잠을 잘 주무시는지, 먹는 음식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인공뼈 삽입했는 것이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돌출눈과 반대되는 안구 함몰, 함몰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런 것이 양쪽이든 한쪽 눈이든 수술로 교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